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평생교육원의 수석 행정사이면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종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이제 실시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행정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가 이제 가지신 분들이 업을 할 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행정사 사무실을 이제 업을 이제 키워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이제 영문 포기가 이제 저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토미로 이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표기시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과 이제 정부 간에 이제 역할을 하는 전문 법률 행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사는 일단 국민과 편익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행정제도의 발전을 기여하는 이제 전문 자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 정부 간에 이제 소통을 하게끔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행정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전문 자격사들에게 이제 저희의 전문성을 알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합리한 처분을 받다든가 아니면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저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거를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행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업무가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업무가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작성하고 그걸 작성한 거를 이제 제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제 번역을 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오로지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대리권이 있는 업무가 이제 인허가 관련 신청 업무예요. 그래서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이제 저희가 대리권을 가지고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조사 업무가 이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변명해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지방에 이제 홍수라든가 재해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행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그 다음에 해사 행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제 제출, 그 다음에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이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행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번역 행정사는 말 그대로 이제 외국어를 가진, 그러니까 외국어도 정해진 외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그다음에 일어, 중국어, 이렇게 몇 가지 업무를 합격한 사람이 언어만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문서를 이제 행정기관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번역 업무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업무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를 같이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 그 다음에 해양 심판,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다를 이제 운행하면서 아니면 선박이 우리나라를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되는 길은. 첫 번째는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이제 기간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제 기간이 요건에 맞춰지면 이제 전부 면제라든가 일부 면제를 통해서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과목은 1, 2차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이제 그 객관식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주관식 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1차는 민법도 이제 총론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법, 그다음에 행정학 이렇게 세 과목을 보고요. 그다음에 2차 과목은 이제 그 사무관리론, 그다음에 그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민법 중에서도 이제 계약법, 그리고 행정실무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과목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큐넷을 통해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경력자 분들은 어떠시기냐면 1년에 한 번 이제 그 행안부에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전부 면제이신 분들은 이제 그냥 면제가 돼서 그 행정사 자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면제를 받으신 분들은 일부 면제를 통해서 1차가 면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2차는 따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가교 역할을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은 그 정보가 없어요. 어떤 정보가 없냐면 그 행정 절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뭐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이 찾겠지만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행정적인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정 심판을 통해서 그런 이제 권리 구제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간에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는 그 기업들에게는 인허가의 절차를 저희가 상담해주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해주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인증들이 있어요. iOS 인증이라든가 이런 인증들을 받으면 이제 그 여러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그 입찰을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그 영업정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역할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제 기업하고 이제 그 국가 이제 행정기관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각 업을 하고 있는 전문 자격사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생기기 이전에 이제 그 건축사라든가 토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인식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계속 일을 영위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건축사나 측량사 입장에서는 각종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리고 아는 지식이 있어서 계속 하겠지만,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노하우를 갖고 행정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행정사에게 맡긴다 그러면 좀 더 일 처리가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개를 하고 나서가 이제 클로징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중개까지고, 근데 이제 영업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식당을 했을 때도 그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허가를 받는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주류면허 허가 같은 경우에는 넘겨줘서 받는 사람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개 다음에 나오는 그 부가적인 행정 사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사가 오히려 그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게 되면 중개에 넘어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브릿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무사도 이제 국내 이제 그 체불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출입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 체류 문제라든가 그 임금 체불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출입국이라는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업무는 노무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행정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그 노무사랑 그런 이제
분업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 이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이제 그런 전문 자격사들하고 같이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이제 모델을 제시를 하면, 롤 모델로 저는 그 병원하고 그 약국의 의약 분업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사는 그 약을 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의약 분업 방식이 가장 이제 맨 처음에는 의약 분업을 할 때도 뭐 자기네들이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제 뭐 안 된다고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상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건축사나 측량사나 뭐 그런 노무사도 이제 그 계산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그 전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입장은 약사 입장에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처방을 내린 부분을 저희가 맛있게 조제를 하는 거죠. 약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에 낼 때는 이 서류가 맞고, 아니면 이 절차에 따르는 게 맞고, 아니면 이런 규제가 있으니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도면을 바꾼다든가, 아니 인허가 규제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행정사하고 각 타자격사 전문사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하고 행정사의 이제 분업의 모델을 보면, 건축사는 일단 이제 설계 도면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 도면은 건축사가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가 되면 이제 도면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이제 인허가용으로, 그들은 이제 건축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그 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행정사는 그 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도면이 이제 맞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도가 맞으려면 어떻게 인가인지 아니면 허가인지 신고인지에 따라서 그 서류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 어떠냐, 저런 걸 어떠냐, 이건 어떡하냐. 저희가 그런 업무를 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령적인 부분이 이제 만약에 해석을 요한다. 그러면 행정 심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각종 규제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 행정 절차에 대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불합리한 행정 절차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처분에 의해서 이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분업화를 해서 협력하게 되면은 굉장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량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측량사 입장도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이제 측량사가 이제 많이 하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면은 뭐냐 그러면 일정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뭐 건물이 있는 걸 부시고 나면 이제 나대지가 되잖아요. 그 나대지를 갖다가 뭐 아파트를 지을 용지를 갈 건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갈 건지, 이게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측량사무소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분업화가 보시면 현장 측량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제 개발해야 될 부분 구역이 어떻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현황을 그들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한 이제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일을 이제 측량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행정사들은 뭘 하냐면,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아니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국유재산이라 그러면 그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유재산에 대한 점용 허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그 측량업자로서도 이제 그 법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인허가가 반려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제 되는 거고, 그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인허가를 빨리 받게 되는 또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왔을 때 측량업자가 오게 되면 측량업 사무실에 고객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측량업자가 뭐 지금은 하지만 그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사를 찾아와서 그걸 행정사가 같이 측량업자하고 협업을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개사하고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이제 중개가 활동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량의 매물을 갖다 발굴을 해서 이제 중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조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권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을 통해서 그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매칭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계약서는 쓸 수가 있어요. 다만 계약서는 뭐냐 그러면 중개 부수적으로 돼 있는 계약서만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권리금 계약서 같은 계약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거래를 마치고 나서 연장을 한 계약자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혔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행정사랑 협업을 해서 그런 갱신계약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권리금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권리금이라는 권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인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사가 꼼꼼히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행정사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가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임대인하고 이제 임차인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윗집 아랫집 관계, 그런 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 행정사들이 거기서 이제 그 행정심판을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쟁이 있는 거를 저 행정사들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하고 그 행정사가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도 굉장히 효율화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서 법적인 안정성,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임대차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업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넘겨줘도 되는지 아니면 넘겨줬을 때 이 부분 받는 사람이 리스크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사하고 이제 행정사가 이제 협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 일단은 행정사는 일단 이제 여행사는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여행 상품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글로벌한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객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그런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이제 중점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여행사하고 행정사가 어떤 거를 협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각종 비자들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인들을 예로 들면 중국인들은 무조건 행정사를 찾아가지 않고 여행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 중국 내에서는 여행사에서 모든 그 출입국 업무를 여행사라고 써 있는 곳에서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례적으로 여행사를 찾아가요. 그분들은 불법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행사하고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한다고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같이 이제 만약 물건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MOU를 맺은 행정사 사무소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상담을 받게 하고 그 출입국 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출입국 대행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저희가 가칭 이제 그 택배 행정사라는 분들을 이용해서 저가로 이제 많이 맡기죠. 근데 이제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사법으로도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저가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업무는 어느 정도 이제 놔두고 제쳐두고 나머지 이제 복잡한 업무까지 그 여행사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제 복잡한 업무, 이제 심도 깊은 업무 자체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 맡기지 말고 아니면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행정사에게 맡겨서 이제 행정사가 전문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제 고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사를 찾아가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 행정사가 그 업무를 맡아서 이제 비자 업무를 처리해 주니까 이제 비자의 승인 성공률은 상당히 높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여행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협업을 한 행정사를 찾아갔더니 업무 일 처리 잘해 주더라. 그래가지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신뢰성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계속 여행사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법률의 리스크를 이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런 상생 프로세스 매니저 전략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B2B 전략입니다. 뭐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전문 행정사 아웃소싱이라고 해가지고 각 전문 그 타자격사하고 행정사 간에 그 실무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PM 프로세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모든 행정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타자격사하고 이제 협업을 함으로써 타자격사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끔 되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저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생의 전략을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하자는. 그래서 이제 의학 분업도 옛날에는 뭐 약사가 죽느니 뭐 병원만 살아남느니 이랬지만 지금 서로 뭐 병원 밑에 약사가 있듯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축사 사무실 밑에 뭐 행정사 사무실이 있어서 뭐 필요한 절차는 이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이제 그 건축사무소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업화를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을 로드맵을 세워야 되느냐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개인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개인이라고 하는 건 행정사죠. 행정사 개인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뭐냐 그러면 모든 일을 행정사가 할 수 없고 타자격사가 전문성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있으니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정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국민들, 소비자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찾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홍보를 해야 돼요.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홍보를 통해서 행정사가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행정사가 찾아가게 되면 여러 타자격사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있으니 행정사에게 가면 모든 일을 맡겼을 때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를 찾아가면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찾아가서 행정사에게 의뢰를 해야지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면 자격사 간의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건축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많이 줄었고 근데 그 대신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그러면 뭐 이제 수입료 문제겠죠. 수입료 문제를 당연히 지금의 뭐 보통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는 못 받겠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약국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방에 받지는 않잖아요. 약을 뭐 1,000원, 2,000원 받지. 진료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대신 수술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큰 병원에서 하지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뭐 법인 같은 행정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보면 법인이 할 수 있는 경우지
조그만 약국에서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사실은 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수임료 자체를 나름대로 많이 조금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은 건축사가 많이 했으니 나는 이 부분에서 몇 퍼센트, 그러니까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는 게 인허가의 거의 뭐 80%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20%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이 상생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지. 내가 만약에 똑같이 나도 그냥 50% 받을래, 반반 할래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이제 그런 큰 회사, 그러니까 법인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 행정사를 일단은 찾아가게끔 만들어서 옆집에 있는 구멍가게 찾아가시듯이 편의점 찾아가듯이 그러니까 뭔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를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행정사한테 의뢰를 하고 그 행정사가 받은 행정사가 그런 이제 모든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타 자격사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이 프로세스의 모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